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부는 정부가 아니다. 그것은 나라가 아니다. 그걸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는 것도 나라가 아니다.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면 민주당 의원들도 총사퇴하라.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주기 날입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최상병 죽음에서도 봤듯이 우리 사회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 약속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 바람에 그 어린 꽃들이 한순간에 져버렸습니다. 팬티만 입고 도망친 선장, 그리고 그 안에 그대로 있으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저 차가운 바다의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부가 아닙니다. 어른들의 잘못된 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세상, 그것은 바로 국가가 막아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는 탄핵당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있을 근거가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자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위정자들은 이를 방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있는 그 배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선장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자 수습하기는커녕 팬티만 입은 채 도망가기 급급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선장입니다. 나라의 선장은 어떻습니까? 이 나라 역시 선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선장은 진짜 희생정신이 강한 사람입니까? 선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까? 단 한 명의 죽음을, 단 한 명이라도 죽음으로부터 구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최상병 문제에서 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 이제 갓 20살이 된 해병대원 최모 상병이 수해 지원을 나갔다가 수해 복구 지원을 나갔다가 거기에서 구명조끼 하나를 입지 않아서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그 진상을 좀 밝히겠다고 하니까 그걸 안 밝히겠다고, 못 밝히겠다고 그 핵 중심에 있는 당시 국방장관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도피시킵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을 너무 얕본 것이죠.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종섭은 국내로 들어왔고 마지막 사퇴하기에 이릅니다. 이건 역시 최상병 문제의 핵심 피의자입니다. 그뿐입니까? 이번에 그때 당시에 안보실 2차장이었던가요? 임종득, 이 사람은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22대 국회의원입니다. 우리의 해병대원 그 최상병의 목숨을 건지지 못한 책임을 느끼기는커녕 그런 자를 공천해서 오히려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정당이 국민의힘입니다. 공천을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안 해야 될 사람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위에 임종득 그리고 이종섭 위에 누가 있습니까? 그가 누굽니까? 수사 외압을 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걸 제대로 밝혀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가 바로 이런 것들을 똑바로 밝히라는 것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 수사 외압자는 누구인고 왜 그런 수사 외압을 했는지를 밝히지 못한다면 민주당 국회의원 모두 사퇴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그것이 역할입니다.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자기 국회의원 4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생각한다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의원직을 걸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다른 문제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 젊은 군인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다가 희생당한 일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자 하니까 수사 외압을 누군가가 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특검입니다. 지금 검찰 못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무서우니까. 지금 검찰 형님들이 무서워. 그래서 못합니다. 그러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만 할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함께 22대 때는 함께 할 수 있지만 지금 21대입니다. 지금은 5월 30일까지 여러분의 임기니까 그 안에 반드시 21대 국회 때 최상병 특검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홍익표 원내대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최상병 특검법 지난 3일에 본회의에 회부가 됐다. 총선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확약을 했습니다. 국민 모두는 민주당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법이 21대에 통과돼야 됩니다. 또 오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16명 그리고 낙선한 우리 송기호 변호사, 송파을에서 배현진이한테 낙선을 했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도 여기에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선된 이용우 당선자, 부승찬 당선자 이 사람들도 함께 참여를 해서 최상병 특검 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민주당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세게 밀고 나가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굳이 이것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왜? 수사 외압을 했던 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면 탄핵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좀 무섭죠. 최상병 특검이 좀 무섭습니다. 김건희 특검과는 색깔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를 조종하고 있지만 최상병 특검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도 이번에 참패하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좀 변했습니다. 조경태 의원이 우리 당이 먼저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큰 변화죠. 안철수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몇몇 의원들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줄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도 지금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갈 문제도 아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번 대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볼 때 이것을 뭉개고 갈 수 없습니다. 꼭 선거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민심이 무서운 겁니다. 민심이 이미 국민의힘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최상병 특검마저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온다면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이후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을 쇄신하겠다 이랬어요. 그 국정 쇄신의 첫 단초가 바로 최상병 특검을 받는 겁니다. 민주당이 제 야당들과 함께해서 이것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도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겁니다. 그러면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때 국민의힘이 재의결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는 재의결할 때는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저 기록판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정신 차려야 되겠죠. 그러지 않고 22대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국민의힘은 22대가 되기 전에 국민들로부터 참 엄청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긴 임종득, 이 책임이 있는 임종득 안보실 2차장을 공천을 해서 국회의원으로 만든 당인데 특별히 기대는 안 합니다만 살려면 해야 됩니다. 살고 싶으면 하시고 죽겠다 그러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럼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민주당은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의 생명은 헛되이 버려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군인도 한 명의 국민입니다.
이들의 생명 하나하나는 다 중요한 겁니다. 세월호 10주기를 맞아서 세월호의 그 우리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또 생각이 나고, 예. 또 이 최상병도 생각이 나고 하는 그런 날입니다. 자, 하여튼 뭐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부는 정부가 아니다. 그것은 나라가 아니다. 그걸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는 것도 나라가 아니다.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면 민주당 의원들도 총사퇴하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요즘 또 정치권에서 개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 개 이야기가. 아, 이 개. 홍준표 시장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그런 이야기를 요즘 계속 하고 있잖아요.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엄청 막 비난하고 있거든요. 뭐, 문재인 믿고 그 사냥개가 되어서 우리를 그렇게 모질게 짓밟던 사람 데리고 왔는데 배알도 없이 그 밑에서 박수 치는 게 그렇게도 좋더냐 이러면서 친윤계를 막 직격을 하고 또 막 친윤계한테 그런 노예 근성으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 수 있겠냐, 뭐 노예 근성 이런 이야기를 막 했단 말이에요. 네? 아, 깜도 안 되는 한동훈이 들어와서 아이돌로 착각하고 대권놀이만 찍다가 이 당을 완전히 말아먹었다 이렇게 연일 오늘 또 어제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어제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에 대해서 강영욱 씨가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랬습니다. 강영욱 씨. 갑자기 강영욱 씨가 의문의 일패를 하셨네. 개통령 아닙니까? 저 개는 훌륭하다. 이 프로그램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집에서 개는 안 키워요. 그런데 그 프로는 보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강영욱 씨가 정말 훈련을 잘하는 것 같아요. 개의 심리를 잘 알아요. 그래서 개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뭐 사냥개를 데려다가 어쨌다 뭐 그런 노예 근성 어쩌고 대권놀이 셀카 이런 이야기 하니까 바로 강영욱 씨가 답변하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님은 개 XX다. 지금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홍 시장의 일련의 증상들에 대해서는 내가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이게 일련의 증상이랍니다. 홍 시장님의 일련의 증상이래요. 이야, 이분 증상이 이러셨나? 강영욱 씨가 답변하는 게 맞다고 그러는데 강영욱 씨가 여기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이건 뭐 참 강영욱 선생이 지금 상당히 난감하실 것 같아요. 근데 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그냥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김웅 의원이 한 위원장이 우리를 짓밟던 사냥개이고 깜도 안 되는 자였으면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할 당시 반대했어야지. 그때는 뭐 했냐? 라고 홍 시장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대통령이 무서워서 암묵적으로 동조했으면서 끈 떨어지고 힘 떨어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짓밟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홍 시장님 비겁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말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침묵하라. 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 김웅 의원이 홍준표에게 일갈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싸대기를 올린 거죠. 그러니까 홍 시장이 갑자기 오늘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오래 살다 보니 분수도 모르는 개가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본다. 국민의힘이 요즘 완전히 개판 돼버렸습니다. 이야, 사냥개! 뭐 이러고 이야기하니까 강영욱 씨가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당신의 증상에 대해서는 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개가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보네. 내가 세상을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 라고 홍 시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개판! 국민의힘 개판입니다. 지금.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